사랑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어제 크리스 힙킨스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7학년에서 10학년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각종 영향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에서 겪을 충격을 감소,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도록 기후변화 과목을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 과목은 영상, 교재, 지도서를 포함하여 2018년 크라이스트 처치 뉴 브라이튼 초등학교에서 시범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섭씨 1.2도가 상승했으며 이는 21세기에 심각한 재난을 일으키면서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쇼 기후변화 장관은 어린이들은 기후변화가 그들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걱정하면서 자라고 있다면서 이들은 해마다 최고 기온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고 어린들이 이에 행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로 탄소법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근간이나 성공 여부는 매일 필요로 하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 지구에서 행한 일들,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린이들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뉴질랜드와 전 세계 수천 명의 어린이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지도자들의 행동 의지가 없다고 항의하며 2019년 타임지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스웨덴 어린이 그레타 툰베르그의 행동을 보았고 또 많은 어린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뉴질랜드 유명한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부터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수백 마리의 상어떼들이 드론으로 촬영된 장면이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클랜드 해안에서 90km 정도 떨어진 하우라키 그레이트 베리어 섬 주위의 얕은 바다에서 수백 마리의 상어떼들이 스노클링을 하던 젊은이들에게 발견되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과 드론 사용자들은 이 광경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특히 이 상어떼들에게는 3m 길이의 환도 대상어를 비롯해 해머헤드 상어 등 여러 종류의 상어들이 뒤섞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문가는 SNS를 통해 매년 이 시기에 해머헤드 상어의 어린 새끼들이 이곳에서 가장 많이 지내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상어로부터의 공격은 그리 흔하지 않으며 지난 150여 년 동안 100차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상안전담당부서에서는 수상 스포츠나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오클랜드 유명 해변에서 물에 떠밀려온 상어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핸더슨에 살고 있는 바기스 씨는 지난 금요일 친구들과 함께 무료아이 비치에서 길이 1.2m의 2마리의 상어가 바닷가 모래사장에 떠밀려온 것을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상어들이 죽기 전에 바다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해 상어들은 죽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목요일에도 길이 2.7m의 젊은 암컷 상어가 오레아 비치에서 낚시용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보정부의 해양생물 전문가는 보호종인 이 상어가 아가미가 그물에 걸렸으며 발견한 사람은 그물에서 빼주랬으나 이미 늦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와이라라파 해변 카슬포인트 근처에서 전복을 캐려고 스노클링하다 사망한 아버지와 아들을 포함해서 주말에 여러 명의 익사자가 발생해 해상 레저 활동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스터턴에 사는 48세 데런 서든과 그의 아들 11세 조슈아 서든은 바다로 나갔다가 금요일에 돌아오자나 수색 중이었으나 토요일 저녁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존티 밀스 해양 안전대표이사는 어떠한 해양 레저 활동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며 의심이 들면 중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다이빙은 식량을 구한다는 카이 모아나라는 마오리 문화와 연계되어 최근 애호가들이 늘면서 인기 있는 레저 활동이지만 올해 다이빙으로 사망한 사람은 벌써 3명이라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남선 완악가의 로이스 피크가 5년 전에 SNS에 사진이 올려진 후부터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와 화장실 등 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로이스 피크 트랙은 마운트 어스파이어링 로드의 주차장에서 출발해 야생 목초지를 지나 정상에 이르면 와나카 호수와 마운트 어스파이어링을 포함한 주변 산봉우리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그림 같은 풍경으로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SNS 홍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급증에 따라 10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늘어났으나 성수기에는 오전 10시만 되면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방문객들은 인근 잔디밭이나 주차를 하면 안 되는 황색 점성뷰까지 차를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존 레비스는 2010년경에는 주차장에 차가 수십 대였지만 현재는 매년 트랙을 걷는 사람이 8만 3천 명이나 되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트랙은 16km를 걸어 산 정상에 올랐다가 같은 길로 되돌아 내려오는 것으로 5에서 6시간이 걸리는 코스로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트랙은 문을 닫습니다. 퀸스턴 인근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로 비행기를 탑승하러 가던 승객들이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고는 1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 25분경 퀸스턴 시내와 외곽의 프랭클턴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6A선 중 프랭클턴 로드와 미들턴 로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3대가 연관됐던 사고로 인해 한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구조 헬리콥터 편으로 더네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정리와 조사를 하느라 해당 도로 구간이 정오 무렵까지 몇 시간에 걸쳐 막혔습니다. 이 바람에 특히 프랭클턴에 위치한 퀸스턴 공항으로 향하는 이들이 프랭클턴 트랙 코스를 따라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사고가 정리된 후 지역경찰은 성명서를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사고 처리에 협조해준 운전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9원 0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6원 7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1원 3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으며 저녁 한때 구름이 끼겠으며 비가 한두 차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흐린 날씨에 오후부터는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